시간을 거슬러 조선시대로 떠나볼까요? 무려 150년이라는 까마득한 과거, 그 시대의 기술력으로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위성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정교한 한반도 지도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드넓은 이 땅을 온몸으로 누비며 그려냈다는 그 엄청난 규모와 숨막히는 정확함 뒤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대동여 지도를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만나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 거대한 빙산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랍니다. 단순히 김정우라는 한 위대한 인물의 생애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 이 지도가 탄생하기까지의 시대적 요구와 배경,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기술의 혁신,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 겪어야 했던 고뇌와 갈등까지 입체적인 시선으로 이 위대한 유산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탐구해 볼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통찰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럼 먼저 대동여 지도가 탄생하기 이전의 조선시대로 돌아가 보죠. 당시 조선은 지도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까요? 정확한 지리 정보의 부재는 국가 운영의 거의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면 지구 반대편의 길까지 척척 찾아내죠.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삶과 직결된 세금 징수 문제일 겁니다. 지방마다 토지의 비옥도와 경작 면적이 달랐을 텐데 정확한 지도가 없으니 어느 땅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많은 곡식을 생산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겠죠. 그러다 보니 세금이 불공평하게 매겨지기 일쑤였고 억울하게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던 백성들의 불만은 날마다 커져만 갔습니다. 지도를 통해 토지를 정확하게 측량하고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는 일은 조선이라는 국가의 안정과 백성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였지만 늘 풀기 어려운 숙제였던 거죠. 국방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선은 북쪽으로는 여진족, 남쪽으로는 왜구의 침략에 늘 시달려야 했는데요. 적이 어느 길로 침투해 올지, 어디에 병력을 배치해야 효율적일지, 또 아군은 어떤 경로로 이동해야 할지 이런 중요한 전략적 판단을 하려면 무엇보다 정확한 지형 정보가 필수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의 지도들은 산줄기가 끊어져 있거나 강물의 흐름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허다했으니 변방의 국경을 지키는 관리들은 늘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마치 눈을 가리고 전쟁터에 나서는 것과 같았겠죠. 행정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양에 있는 조정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가뭄이 들었는지, 홍수가 났는지,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지방의 현안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현황을 정확히 담아낸 지도가 절실했을 겁니다. 부정확한 정보는 오판을 낳고 오판은 곧 백성들의 고통으로 이어졌으니까요. 그렇다면 대동여 지도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지도들이 있었을까요? 물론 여러 종류의 지도가 존재했지만 그 대부분은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너무나 희미하고 부정확해서 실용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각 지역의 지도가 제각각 다른 축척으로 그려져 있어 전체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웠고 중요한 산줄기나 강줄기의 표현도 불완전했죠. 심지어 어떤 지도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산이 그려져 있거나 중요한 고을의 위치가 엉뚱하게 표시된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각각 다른 눈으로 코끼리를 만진 후 각자의 느낌대로 코끼리 그림을 그린 것과 비슷했다고 할까요? 전체적인 윤곽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지만 세밀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혼란만 가중될 뿐이었던 거죠. 이러한 시대적 갈증 속에서 조선은 정확하고 통일된 지도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 그것이 바로 지도였으니까요. 마치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에게 한 줄기 빛이 필요한 것처럼 조선에는 불완전한 눈을 대신할 새로운 지도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도를 향한 시대의 절박한 갈증은 결국 한 위대한 인물의 집념과 만나게 되는데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주인공 김정우 선생이 어떻게 이런 시대의 부름에 응답했는지, 그리고 그의 손끝에서 어떻게 지도를 넘어선 과학적 혁신이 꽃피웠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간절한 부름에 응답했던 인물, 바로 고산 김정우 선생입니다. 그는 단순히 지도를 만들겠다는 일념을 넘어 당대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과학적 접근과 끊임없는 집념으로 조선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죠.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나침반과 별자리에 의존하듯 김정우 선생은 오직 두 발로 한반도를 누비며
그 모든 길과 산줄기, 강줄기를 가슴으로 새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육체적 노동이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는 북극성의 고도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각 지역의 위도를 파악했고 산봉우리에 올라 사방을 관측하며 거리와 방위를 헤아렸습니다. 마치 현대의 측량사가 정교한 장비를 사용하듯 김정호 선생은 당대 최고 수준의 지리 지식과 관측 기술을 활용했던 것이죠. 그의 혁신은 지도 제작 방식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대동여 지도는 무려 22개의 첩으로 나뉘어 제작된 분첩잘첩식 지도입니다. 이는 마치 여러 권의 책을 합치면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것처럼 각각의 첩을 펼쳐 연결하면 한반도 전체의 웅장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또한 이 지도는 나무판에 새겨 인쇄하는 목판 인쇄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지도를 대량으로 찍어내어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책을 인쇄해서 지식을 나누는 것처럼 말이죠. 당시의 인쇄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더 나아가 김정호 선생은 모든 지도의 축척을 통일하고 산이나 강, 마을, 도로 등을 나타내는 기호를 표준화했습니다. 마치 국제적인 약속처럼 누구나 이 기호만 보면 지형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이처럼 대동여 지도는 단순히 그림을 그린 지도가 아니라 체계적인 측량, 혁신적인 인쇄 방식, 그리고 표준화된 정보 체계가 집약된 그야말로 당대 최고 수준의 지리 정보 시스템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곧 과학적 탐사이자 위대한 지적 성취의 증거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위대한 업적 뒤에는 늘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김정호 선생과 대동여 지도는 탄생의 순간부터 수많은 오해와 갈등, 그리고 희생을 감내해야 했죠. 특히 지도가 가진 민감한 정보 때문에 조정 대신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국방기밀이 적국의 손에 넘어갈 것을 염려하여 지도의 제작과 유통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이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중요한 국가 기밀을 담은 문서를 모두에게 공개하려 할 때 생기는 논란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지도의 순수한 과학적 가치보다는 그 정치적 파급력에 더 큰 무게를 두었던 것이죠. 재정적 어려움도 김정호 선생을 짓누르는 큰 짐이었습니다. 방대한 국토를 측량하고 정교한 목판을 깎아내고 수많은 종이의 지도를 인쇄하는 일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적극적인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웠고 그는 개인의 재산과 주변의 도움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삶까지 희생해야 하는 고난의 연속이었죠. 마치 거대한 건축물을 홀로 세우려는 건축가가 재료와 인력 부족에 시달리듯 김정호 선생은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선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초라했지만 그 안에서는 밤낮 없이 지도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목판을 다듬고 한 점 한 점 섬세하게 지형을 새겨 넣었을 그의 손끝에서 조선의 모든 산천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기 시작했죠. 하지만 완성된 지도가 제대로 유통되지 못하고 심지어 훼손되거나 숨겨져야 했던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는 위대한 지적 유산이 시대의 오해와 무지 속에서 얼마나 쉽게 빛을 잃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동여 지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지도는 단순히 조선의 지리 정보를 담은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불완전했던 조선의 눈을 대신하여 정확한 시야를 제공하려 했던 시대의 갈증과 그 갈증에 응답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한 인간의 집념이 만났고 피운 실학 정신의 정수죠. 마치 어둠 속을 헤매던 백성들에게 등불이 되어주려 했던 성각자들의 노력처럼 대동여 지도는 국토에 대한 깊은 애정과 민족 자긍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현대의 위성 지도와 비교해도 놀라울 만큼 정확한 대동여 지도는 당시 조선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산과 강, 그리고 해안선은 물론 주요 도시와 길의 위치까지 오늘날의 지형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니 그 정교함에 절로 감탄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김정호 선생의 체계적인 관측과 기록, 그리고 끊임없는 검증을 통해 얻어낸 과학적 성과였던 것이죠. 마치 수백 년 전의 과학자가 오늘날의 기술을 예견이라도 한 듯 시대를 앞서간 통찰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대동여 지도가 마침내 완성되어 22개의 첩이 하나의 거대한 한반도 그림으로 펼쳐지는 순간을 상상해 볼까요? 그것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숱한 밤을 지새운 고뇌, 발바닥이 닳도록 걸었던 여정,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는 열정으로 빚어낸 조선의 심장 그 자체였죠. 이 지도 속에는 국토를 향한 깊은 사랑과 백성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던 뜨거운 염원,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도전했던 인간 정신의 위대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완벽한 지도의 모습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고난과 희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남긴 이 거대한 유산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압도적인 존경심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대동여지도는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현실로 만들며 역경 속에서도 끈기를 잃지 않는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 지도는 단순히 국토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사랑하고 가꾸어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지를 묵묵히 일깨워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아닐까요? 김정호 선생의 이름은 역사 속에 묻혔을지언정 그가 남긴 대동여지도는 오늘날까지 우리의 땅과 역사를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업적 뒤에 숨겨진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의 존재와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순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